내 이름은 매드 차이스. 스트립쇼를 벌이는 여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서부시대의 재경단이다. 그 여성은 현재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광장 동상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확실한 상황 파악을 위해 얼른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곧 광장에 도착한 나는 홀딱 벗은 여성이 동상 앞에 서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을 구경하느라 난리난 놈들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깐 서서 지켜보니 그녀의 행동은 뭔가 기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상해 보였지만 그걸 지켜보는 놈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게다가 그중 한 놈은 대체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눈알이 아주 튀어나올 정도로 커져 있었다. 야외에서의 노출은 경범죄인 과다 노출에 해당하므로 당장 후드를 펴도 문제는 없는데, 일단 이 구경꾼 놈들부터 처리하도록 하자. 이 잡놈들아, 꺼져 제발. 가라고. 그렇게 강력한 몸통 박치기로 구경꾼들을 몰아낸 나는 곧장 그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대체 왜 여기서 홀딱 벗고 있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자신의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굳이 광장에서 이러고 있던 이유는 지나가던 남자들이 전부 자신에게 다가와 왜 옷을 벗고 있냐고 물어보기에 여러 번 말하기가 번거로워 아예 전부 모아놓고 어릴 적부터 열이 많아 옷을 입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중이었다고 한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매춘부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놓고 하는 건 처음이다. 일단 나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그녀에게 진짜 추위를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고, 자존심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녀는 결단코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뒤진다고 말했음에도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고, 결국 나는 내 말을 불러 그녀를 뒤에 태운 뒤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체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거냐며 나에게 물었지만 나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렇게 한참이나 달린 우리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설산 초입에 도착했고,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아니 빨리 타. 다시 타. 다시 설산을 달리기 시작한 우리는 곧 꽁꽁 얼어버린 작은 연못에 도착했는데 말조차 추워서 난리를 칠 정도로 이곳의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낮았다. 아니 미친! 저게 돌았나? 어쨌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여전히 춥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입에서 허연 입김을 뿜으면서도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허세를 부렸다. 게다가 도리어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며 대체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엄살을 피우느냐고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녀의 건방진 말투에 자칫 주먹을 날릴 뻔했지만 겨우 참아낸 뒤 과연 어디까지 버티는지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그녀를 거기에 둔 뒤 다시 말에 올라탄 나는 바로 근처에 있는 버려진 오두막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건방진 늑대 녀석들이 나를 먹이로 인식하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겨우 늑대의 턱힘 따위로 내 피부를 뚫는 건 불가능하기에 나는 가볍게 놈들을 후드려 패 작살내버렸고, 혼자 남은 한 놈은 겁을 먹고 낑낑거리며 그대로 도망쳐버렸다. 잡놈들이 까불어. 곧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나는 횃불을 꺼내들어 잠시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10분여가 지났을 무렵 그녀가 도망쳤을 거라 확신한 나는 밖으로 나가 보았는데 그녀는 내 예상과 다르게 여전히 버티고 서 있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표정은 이미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곧 기절이라도 할 듯 앞뒤로 휘청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 나는 별말 없이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간 뒤 오랜만에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잠시 후 엄청난 바람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굉장한 기세의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100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휘몰아쳤기에 나는 이미 그녀가 도망쳤을 거라 확신했고, 어차피 이런 날씨에 산을 내려가는 건 아주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날이 점차 밝아오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 오두막을 나섰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그녀가 서 있던 곳으로 향한 나는 곧 얼음 위에 그대로 기절해버린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자칫 그녀가 뒤질까봐 일단 횃불을 그녀의 몸 가까이 던져둔 뒤 곧장 말을 불렀다. 그리고 재빨리 그녀를 말 뒤에 실은 뒤 산 아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거센 눈보라를 뚫고 한참을 달려나간 나는 곧 설산에서 가장 가까운 발렌타인이라는 마을에 도착했고 재빨리 기차역으로 향한 뒤 역 한 구석에 그녀를 던져두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어느 정도 녹기만을 기다리던 나는 잠시 후 그녀가 정신을 차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대체 왜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있었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버티기는 개뿔 그저 졸려서 처잔 것뿐이라며 다시 헛슬을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개빡치는 마음을 다잡으며 그럼 다시 설산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는 급히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며 제발 다시 도시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그녀와 나는 말을 타고 다시 도시를 향해 달렸고 늦은 오후가 돼서야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일단 혹시나 그녀의 몸 상태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사에게 먼저 데려가 진찰을 받았고 다행히 그녀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진찰을 마친 뒤 우리는 옷을 구입하기 위해 함께 옷가게로 향했다. 이동하는 중에 웬 자해 공갈단 녀석이 말 앞에 뛰어들었지만 알아서 교육을 당했으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하자. 곧 옷가게에 도착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문이 어디요?
찾았다. 비켜 임마. 미안. 그렇게 상점 안에 들어간 나는 돈은 내가 지불할 테니 그녀에게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설산에서 겪은 추위가 꽤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녀는 전신을 꽁꽁 싸매고 내 앞에 나타났다. 추위를 전혀 타지 않는다고 말했던 과거가 부끄러웠는지 창피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를 데리고 나는 천천히 옷가게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물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돌아온 대답은 살아남기 위해 해야만 한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당신은 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니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찾아오라고 이야기한 뒤 그곳을 떠났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일을 하게 됐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이번 일로 그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비록 허세와 거짓말은 조금 있지만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고 보통의 인간보다 훨씬 강한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녀가 지금과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분명 그녀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는 건 확실해 보인다. 부디 그녀가 진정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꼭 찾길 바란다.